지식 큐레이터 차인정입니다. 오늘의 책은 아버지의 자전거, 이철한 글, 유기훈 그림. 정말 가슴 따뜻한 배려와 사랑 책입니다. 우리 집은 고물상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고물을 수집합니다. 아버지의 고물상 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가득합니다. 로봇도 있고 장난감 총도 있습니다. 곰보 자국이 난 축구공도 있고 알록달록한 비행 접시도 있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고물상 앞마당에 나갔던 아버지가 눈이 휘둥그레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누가 자전거 빌려갔어? 아니요, 자전거가 안 보이는데? 가게 안에다 들여놓지 않으셨어요? 응. 아버지는 자전거를 찾아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몫은 고물 자전거지만 우리 가족한테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집 옆에 있는 공터와 마을 꼭대기, 언덕 아래 시장 입구까지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풀죽은 얼굴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교문 밖으로 나오다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를 보았습니다. 아저씨의 자전거 위에는 오리 궁둥이 같은 솜사탕이 꽂혀 있었습니다. 자전거의 시선이 멈추는 순간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전거 핸들에 녹이 쓴 모양새며 오른쪽 페달 반쪽이 떨어져 나간 것까지 아버지 자전거가 분명했습니다. 나는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떤 아저씨가 아버지 자전거에다 솜사탕을 팔고 있어요. 뭐? 자세히 봤어? 아버지 얼굴에 기쁨과 안도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럼요. 아버지 자전거가 틀림없어요. 나는 가쁜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아버지는 하던 일을 놓고 나를 앞세웠습니다. 학교 앞은 학교하는 아이들로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저기요. 저기 저 자전거.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자전거를 가리켰습니다. 순간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전거 쪽으로 주저주저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솜사탕을 파는 아저씨는 자전거 뒤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등에 업은 아주머니와 추운 거리에 쪼그려 앉아 시들한 김치 하나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어서 돈을 마련해야 할 텐데. 아저씨의 슬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정이가 요즘 들어 부쩍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꼭 수술을 받을 수 있겠죠? 아주머니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 유정이 병원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아저씨는 엄마 등 뒤에 잠든 아기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기 얼굴은 추위에 새파랗게 얼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자전거가 아니다. 아버지, 우리 자전거 맞아요. 아버지 자전거잖아요. 나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니래도 글쎄. 우리 자전거가 아니다. 아버지의 카랑카랑한 목소리에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전거를 잃어버린 뒤로 아버지는 걸어다니며 고물을 수집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몹시 힘들어 보였습니다. 날씨도 점점 추워졌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앞마당에서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여기 좀 나와봐요. 아버지는 방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나도 아버지를 뒤따라 나갔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자전거가 눈을 맞으며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자전거 옆에는 대문으로 향하는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봉지에 담긴 빨간 사과들이 자전거 뒷자리에 앉아 소복소복 흰눈을 맞고 있었습니다. 자전거가 없으면 추운 겨울 내내 걸어다니며 고물을 주워했던 아버지이지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 자신의 자전거를 못 본 척한 아버지.
솜사탕 아저씨도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지 빨간 사과와 함께 자전거를 몰래 가져다 놓고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달했습니다. 아버지와 솜사탕 아저씨, 두 사람 대화는 없었지만 따뜻한 배려와 사랑, 이것이 이 사회를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었습니다. 지식 큐레이터 차윤정이었습니다.